네, 이어서는 미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더 깊게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들 시작하려면 역시나 관세겠죠. 어제 네. 새벽에 또 관세가 발표가 됐는데 규모 면에서도 좀 상당하고 시장에 미치는 파장도 정말 큰 상황이거든요. 본부장님은 현 시점 이 관세와 그 관세가 가져다주는 여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주가가 이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충격적으로 나온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상한 거다라고는 하지만 뭐 속으로는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하락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는 이슈들이 더 많이 이미 좀 많이 발생했지만 경기 침체라는 어떤 부담감을 또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본인은 이 어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미국 경제가 이제 뭐 중환자였다고 해서 수술을 했다고는 하지만 잘못하면 지금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잘 살려야 되는 이제 책무가 남아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근데 이제 방향성에서는 사실 이제 미국이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 모두 이 쌍둥이 적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도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적자의 규모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네. 관세를 통해서 관세 수입 뭐 6천억 달러를 갖고 오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3천억에서 한 5천억 달러 정도까지는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관세를 통한 이제 무역 적자를 좀 줄이는 부분들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관세를 통해서 줄이든 뭐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줄이든 지금 미국의 어떤 그 쌍둥이 적자를 줄여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 것 같고 이를테면 이 쌍둥이 적자 내지는 무역 적자에서 줄이는 방법이 관세를 부과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대응을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대응은 이를테면 환율을 좀 조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80년대 플라자 합의처럼 미국을 상대하는 나라들이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좀 높이면서 이런 조정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진짜 사주는 뭔가 미국의 제품을 사준다라든지 이런 이슈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정말 그냥 미국에 팔지 못하면서 미국은 이제 사주는 게 줄어들면서 적자가 줄어드는. 근데 이게 이제 사주는 게 줄어들면서 적자가 줄어드는 거는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이게 침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해서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볼륨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감세라는 이슈를 통해서 기업의 투자를 좀 이끌어내려고 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금리를 내려주면서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을 좀 다시 낮추는 요인들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제 밤에 발표한 건데 이제 막 서둘러서 거둬들이지는 않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뭐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어떤 생산 시설을 갖고 가겠다라는 거는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아시겠지만 자국 내에 생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즉 미국 내에서도 쌓아야겠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을 좀 배제한 공급망을 더 구축하려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국을 우회하는 통로로 싼 임금의 동남아를 선택했었던 건데 사실 지금 나이키나 이런 걸 보시면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도 관세를 상당히 많이 부과했다라는 거는 싼 임금력에 대해서도 좀 통제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우회하거나 아니면 중국과 관련된 글로벌 어떤 생산 기지를 통제하겠다라는 의미에서는 이 조금은 현재 시장에서 저희 우려하는 포인트들이 단기에 해결되진 않겠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싼 국가들 자체도 관세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짚어봤는데 그럼 그만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나 영향력이 좀 메리트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 거네요. 그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무차별적으로 이제 일단은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게
기업이 아무리 경쟁력이 있더라도 네. 경제 자체가 지금 침체로 빠지게 되면 어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조금 뭐 좀 힘든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그 안에서도 이번 관세 폭탄에서 조금은 좀 사이드로 빠져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미국 기준으로 뭐 S&P도 뭐 15% 고점에서 아니면 나스닥은 뭐 거의 지금 좀 더 빠지면 30% 가까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이제 가격적인 매력도 내지는 수혜 폭을 찾으려고 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미국 내에 없는 생산 시설인데 네. 우방국에서 들어가는 물품은 사실은 좀 이번 관세 정책에서 어쩌면 수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중립적인 스탠스일 수는 있어요. 이를테면 뭐 전력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다. 즉 경기가 아직 그리고 아주 안 좋아지더라도 어느 정도 수요가 유지가 되는 쪽. 그리고 미국이 그래도 이쪽은 계속 아까 자국내 생산 시설을 갖고 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쪽은 관세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간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미국의 제품을 보이콧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애플은 근데 이제 그 중국에서의 생산 비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이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테슬라는 미국 내에 생산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파는 거는 미국 내 미국에서는, 생산이긴 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파는 거는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되고 뭐 엔비디아나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경기 소비재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경기가 좀 위축되고 간밤에도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 보면 여실히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고용 지표가 오늘 저녁에도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올 텐데 이런 위축으로 인해서 경기 소비재들 이를테면 좀 필수 소비재떡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카지노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 소비재 이야기까지 짚어봤는데 고용 보고서 이야기를 해주셔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이 네. 또 발표가 되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고 시장의 영향력은 얼만큼 가져다 줄까요? 이게 참 관세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치 이슈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라는 측정도로 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시장을 되돌릴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느낌은 이런 거예요. 고용이 만약에 여기서 잘 안 나온다 하면 네.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심해지면서 주가는 좀 흔들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4월 초 이후에 저는 시장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했었던 이유는 이런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됐을 때 주가는 뭐 빠져 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이후의 액션들은 경기는 이제 컨센서스로도 이제 전월에 15만에서 14만이 안 되는 수준으로 고용이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2번이 아니라 4번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하반기에 4번을 하려면 거의 열릴 때마다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는 식의 어떤 시장의 요구들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은 아마도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는 결국은 금리 인하가 빨라져야 되는 거에 시장은 조금 더 요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거꾸로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좀 디딜 언덕은 있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표가 지금 시장을 좀 흔들어 놓는 단계는 조금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미 증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거고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생각보다 그래도 이렇게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의 미국의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는 정도로 보여줄 것 같긴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판이 되는데 결국 5월, 6월 지나가서는 금리 내지는 진짜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강해질 수 있어서 고용지표의 악화는 되려 배드 이즈 굿으로 해석이 될 여지도 저는 있지 않나. 오늘 간밤에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표 자체가 나타내는 숫자나 수치보다는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금리 인하를 조금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염두까지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고용보고서까지 저희 함께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국내 증시 힌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장 그래도 하락 출발을 하긴 했지만 좀 낙폭을 줄이면서 관세 여파에도 그래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오늘은 좀 더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오늘 정치적인 이슈가 마무리되는 날이기다 보니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인데요. 유튜브 댓글로도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넘어야 할 세 개의 산 중에 오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국장 지수가 하방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라는 궁금증도 남겨주셨는데 저희 이 궁금증과 함께 개장 전에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면서 대비를 해봐야 하나요? 간밤에 우리가 어제 먼저 매를 맞았지만 미국 주식이 생각보다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도 약간은 중국은 또 청명절로 휴장이지 않습니까? 네. 휴일인가? 휴장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공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국에서의 액션도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초반에 좋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1시부터는 우리 국내의 정치적인 변수가 굉장히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내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글쎄요,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아무도 모르죠. 나름의 정치적인 평론가들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얘기는 하지만 그건 사실 모르는 거고 지금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빠르게 정치권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안 그래도 우리 수출 중심의 경제가 무너지기 직전이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내부의 어떠한 결속력을 다져서 방향성을 빨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들이 지금은 나와도 너무 늦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정책 추경을 더 강하게 투입을 하면서 성장률을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과단성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이제 빨리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지던가 아니면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 미국의 어떤 액션에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련의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제일 두려운 거죠. 빨리 이제 액션의 어떤 그 구심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미국의 어떤 이런 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좋게 본다면, 그나마 안정적 아니면 그나마 좀 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맷집이 세질 정도로 많이 이제 그동안에 어떤 여러 악재들을 다 오롯이 다 받은 상황이긴 해요. 이를테면 자동차만 하더라도 관세에 부과되는 건 이미 받은 상황의 주가 수준이고 반도체도 아마 또 관세가 또 나오긴 하겠지만 이미 어제 사실은 반도체는 잘 버텨야 되는 상황인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주가 자체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그 자체 빼고는 사실은 지금 변수들이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미국이 그래도 너무 많이 하락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끝내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스며들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도 정치적인 변수가 어쨌든 가장 불확실한 걸 지나가는 수준에서의 가격이라고 보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지나서 지금이 4월 초인데
5월, 6월이 지났을 때는 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하긴 하겠지만 네. 결국은 그래도 지금 가격이 만약에 빠져도 어제처럼 상당한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오는 시장이고 뭐 그런 상황이란 걸 봤을 때는 오늘 하루의 등락으로 막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지만 한 뭐 분기의 시선을 봤을 때는 그 진짜 괜찮은 가격대다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하루만 놓고 본다면 변동성이 정말 심할 것이다라는 장세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면 그만큼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개장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오늘은 LS증권 경영전략본부 신종호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